안녕 얘들아, 노베드의 수학주치 도영구쌤이야. 개념서를 추천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요청들이 조금 있더라고. 예전에 내가 기출문제집 분석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개념서를 그렇게 한번 분석해보려고 해. 총 9개의 개념서를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에게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고. 파트 1. 분석 기준. 개념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 기준은 전달력입니다. 부차적 기준으로 휴대성 정도로 꼽을 수 있긴 하지만 개념서의 특성상 전달력이 핵심이죠. 개념서의 활용 목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독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집과는 다르게 책을 정독하는 과정이 필연적이고요. 전달력과 이해도는 정비례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전달력을 대체 뭘로 평가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전달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서술 방식, 그리고 가독성, 개념 난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의 구성과 친절함, 이렇게 꼽았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인 개괄식이랑 줄글로 설명을 하는 서술식이 있습니다. 개괄식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자칫하면 흐름 없이 이 키워드만 외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서술식은 정확하지만 비교적 재미가 없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개념 이해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취향 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독성. 가독성은 사실 이것 자체로 전달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사실 공부를 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지 않으면 대충 볼 수밖에 없고요. 뭔가 보기 싫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두 번 다시 펼쳐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독성도 전달력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개념 난이도. 개념서라고 해서 모든 교재가 동일한 수준의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교재에서 동일하게 다뤄지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교재의 구성 및 친절함. 마지막으로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수월하고 활용하기에 편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파트 2. 교재 특징 및 분석. 첫 번째 기준,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은 순수하게 서술식과 개괄식을 고집하는 교재는 수학의 정석과 EBS 수학의 왕도가 유일했습니다. EBS 수학의 왕도는 순수한 개괄식을 고집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수학의 정석은 순수한 서술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는 대부분 서술식과 개괄식을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 가독성. 가독성은 행간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왕도, 개념 원리, 더 개념 블랙 라벨은 적당했고 마플 교과서는 좁았지만 역설적으로 글씨 크기가 작아서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수학의 셈은 약간 좁은 느낌이 들었고 풍산자와 숨마쿰 라우데는 확실히 좁았으며 수학의 정석은 읽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좁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 개념 난이도. 개념 난이도에서는 기본, 확장, 심화 이렇게 세 범위로 나누어서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모든 등급대의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고, 확장 개념은 최소 1회독 이상 완료한 4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합니다. 심화 개념은 교과 외 개념으로 2회독 이상 완료한 2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추천할 만한 내용이에요. 모든 교재가 기본 개념은 충실히 포함을 했으며 풍산자, 수학의 셈, 숨마쿰 라우데, 더 개념 블랙 라벨, 그리고 마플 교과서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과 확장된 인사이트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개념을 제공하는 교재는 마플 교과서가 유일했습니다.
기준 네 번째, 교재 구성 및 친절함. 먼저 수학의 정석은 노트, 어드바이스, 정석, 기본 정석, 보기, 연구 등 중간에 끼워 넣은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 무슨 목적으로 넣은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독학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때문에 흐름이 깨지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또 당장에는 필요 없는 개념도 꽤나 많은데, 단적인 예로 공통수학 1 기준,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가우스, 세제곱근 등의 개념이 소단원 목차로 제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언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교과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정석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개념을 소단원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이블 포인트로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플러스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개념 내용과 직관적으로 연결되고 혼동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약점 휘어잡기와 개념 확장하기 부분에서 앞에서 배운 개념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점이 눈에 띕니다. EBS 수학의 왕도. 개괄식으로 설명하고 팁에서 부족한 개념을 보강합니다. 하지만 개념서인데도 개념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풍산자. 한 걸음 더에서 확장 개념을, 풍산자 왈에서 풀이 가이드를, 대원칙에서 풀이 행동 강령을, 풍산자 비법에서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본질보다도 풀이 방법에 조금 더 집중한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개념마저도 풀이 유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개념을 공부하다가 풀이 유형을 공부하면서 개념이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수학의 셈 정리 부분에서 요약을 하고, 셈 보충 부분에서 증명을 하고, 셈 특강 부분에서 심화 개념을 제시하고, 셈 세미나 부분에서 여담과 개념 확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 특강, 세미나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땐 증명이었다가, 어떨 때는 확장 개념이었다가, 어떨 때는 여담이었다가 하는 식으로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대체 반드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공부가 끝나고 다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마쿰 라우데.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할 법한 질문을 책이 대신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모든 책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책이 학생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식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수업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드바이스에서 풀이 팁을 제시하고, 순마 특강에서 교과 외의 개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념보다는 다소 풀이 가이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약간 눈에 띕니다. 마플 교과서. 개념 유형에서 개념을, 마플 해설에서 증명을, 마플 특강에서 개념 활용 방법을, 마플 보충에서 교과 과정 외 심화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개념은 모두 실려있고 구성된 파트별 역할도 명확합니다. 특강은 개념 학습이 끝난 후에, 보충은 심화 학습을 할 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학을 하더라도 이 파트별의 역할이 좀 헷갈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친근한 어투가 아니라는 점이 약간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념 원리. 설명 부분에서 증명을 하고, 참고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키포인트에서 풀이 가이드를 제시한 다음에 특강 부분에서 심화 개념을 제시하고, 여담을 제시하고, 그리고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개괄식으로 설명이 간결한데요. 개념이 원리보다는 문제 위주로 전개되는 방식이라서요. 학생 입장에서는 개념을 공부하다가 풀이 유형을 공부하면서 개념이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더 개념 블랙 라벨. 한 걸음 더 부분에서 보충을 하고 예시를 들고요. 가이드 부분에서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 플러스에서 확장 개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개념을 보충할 때도 있고 예시 문제를 풀 때도 있습니다. 플러스는 확장 개념을 제시할 뿐 자세한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약간 아쉽습니다. 결국 가이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 또한 개념을 공부하다가 풀이 유형을 공부하면서 개념이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친절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불친절했던 게 수학의 정석과 수학의 왕도, 그리고 그 다음이 풍산자와 개념 원리, 그리고 더 개념 블랙라벨, 그 다음 수학의 셈과 숨마쿰 라우데, 그리고 가장 친절했던 게 수학의 바이블과 마플 교과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성을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가장 작았고요.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왕도, 수학의 셈 3권은 약간은 비슷하지만 수학의 정석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풍산자, 개념 원리, 더 개념 블랙라벨은 이것도 3권이 비슷하지만 위 3권보다는 조금 컸고요. 숨마쿰 라우데는 조금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마플 교과서는 독보적으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약간 마플의 시그니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수학의 정석과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3권 분량은 되는 것 같아요. 파트 3, 추천 대상 및 추천 학습법. 위 내용을 기반으로 두 타입의 학생들에게 교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학습을 하거나 처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만 3등급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4등급 이하인 학생은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타입의 학생은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가볍게 라는 2가지 키워드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면은 오히려 핀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1회독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2회독 한 다음에 3회독째부터 심화 개념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패턴은 반드시 고1 수학, 수원, 수투, 그리고 다시 고1 수학,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으로 회전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 회독 차에는 기존에 안 보이던 게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개념에 구멍이 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학생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는 2가지입니다. 마플 교과서와 수학의 정석. 마플 교과서는 확장 개념, 심화 개념을 모두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3회독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고요.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다소 불친절한 워딩, 그리고 이 압도적인 크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플 교과서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회독제에 개념 유형을 공부하고 마플 해설을 공부한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문제를 풀고 베이직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2회독제에는 개념 유형을 보고 마플 해설을 본 다음에 이번엔 마플 특강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문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를 푸신 다음에 노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3회독제에는 개념 유형, 마플 해설, 마플 특강, 그리고 마플 보충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터프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실 경우에 3회독이면 개념서를 아예 졸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1, 수원, 수투 이 순서대로 3회독을 하시는 건 당연하시겠죠. 두 번째 추천 교재는 수학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은 기본 교재와 실력 교재로 나뉘고 2권을 모두 활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탄탄한 실력을 원하고 시간이 넉넉한 고1 이하의 최상위권 학생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참고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학의 정석은 특성상 교재 2권을 모두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총 4회독을 공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 회독 때 기본 정석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기본 문제와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2회독 차에서 기본 정석을 활용하시면서 정석, 연구,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3회독 차부터는 이제 실력 정석을 사용하시면서 꼼꼼하게 읽고
기본 문제와 유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4회차에 실력 정석을 활용해서 꼼꼼하게 읽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 퀄리티가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의 난이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고 푸시는 게 좋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1 수학, 수원, 수2 이 패턴대로 공부하시는 건 당연하시겠죠. 그 다음 한 번 이상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노베이스인 학생 또는 4등급 이하의 학생에게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 읽기를 못하고 객관식으로 암기만 하는 경우. 두 번째, 혼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경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셋 다거나 셋 중에 하나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글 읽기를 못하는 케이스라면 그대로 놔두면 절대 4등급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편하게 공부할 방법을 찾아주기보다는 글 읽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다만 가독성이 떨어지면은 절대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꽤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혼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역시 그대로 둔다면 4등급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사고의 과정을 유도해 줄 수 있다면 꽤나 훌륭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여러 번 회독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한 번만 공부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2가지입니다. 수학의 바이블과 숨마쿰 라우데 2권이에요. 수학의 바이블은 모든 교재 중에서 가독성과 친절함이 최상위 티어이기 때문에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학의 바이블을 활용한 개념 학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편하게 글을 읽으면서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 콕콕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예제,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그리고 연습 문제에 있는 기본 다지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고 오답하고 복습을 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5번째로 증명 과정을 꼼꼼히 따라가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로 개념 넓히기,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시고 7번째로 그 문제들에 대한 오답을 복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8번째로 개념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원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효율로 기초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셨겠지만 이번엔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2번째 교재인 숨마쿰 라우데는 보통의 노베 학생이라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대신해서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베이스 학생에게는 역시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숨마쿰 라우데를 활용한 개념 학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약된 개념을 공부를 해보세요. 두 번째, example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세 번째, 책이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는데 그 내용에 공감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네 번째, 개념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5번째, 기본 예제와 유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6번째, 이제 오답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7번째, 연습 문제를 푸시고 8번째, 다시 오답 복습을 하면서 9번째, 개념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것으로 한 단원을 끝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기초를 끝내실 수 있는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의 바이블과 숨마쿰 라우데 공부법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쉽게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교재 분석을 다 해봤어. 모든 교재를 내가 다 다루진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떤 교재가 나한테 맞는 교재인지 충분히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 나온 교재는 선택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나오지 않은 교재라도 어떤 교재가 나한테 맞는 교재인지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도움이 됐길 바라고, 만약에 이런 개념서나 기출교재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면 고민해 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럼 너희들의 완치를 빈다.